그래서 돼지고기는 비경, 위경, 신경에 작용을 하고 신장의 음의 기운을 보하고 위액을 보충해주고 간장의 음혈을 보하고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면서 기호를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습절이 많거나 체질이 뚱뚱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따라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환자는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각각 주의사항은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맛은 따뜻하고 비경이나 위경에 작용을 하고 비위를 보하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위장입니다. 기운을 만들고 몸을 보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유가 부족한 사람한테 좋죠. 그리고 이제 감기로 열이 나거나 고이 있는 환자, 고지혈증, 비만, 담낭염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좋지가 않고 닭고기는 풍을 일으키고 간화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맞춤형 식단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필요한 에너지량을 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침, 저녁, 점심, 간식 비율로 나눠서 식품군별로 교환 단위를 정하고 그리고 식사 메뉴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필요량 구하는 것은 앞 시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고 이제 세 끼니로 구분해 놓는 것들 적당하게 구분하면 되겠고 이제 평상시 식습관을 분석해서 활동 시간을 분석해 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적정 비율을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식품별로 이렇게 골고루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환 단위를 정해서 이제 해주면 되고요. 식사 메뉴는 같은 식품군 내에서 같은 교환 그 식품끼리 교환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 것 앞에서 공부 많이 했죠.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량을 정하고 비만도 생활 패턴, 기호에 따라서 배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만하면 어육류의 고지방군과 중지방군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자, 건강하기 위한 그 영양 균형식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면 현미, 콩밥이 좋고 우거지국, 두부, 된장, 마늘, 우거지 이렇게 들어간 것이 좋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좋고 두부는 이제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마늘은 살균작용도 하고 이제 우거지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장내 환경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장내 환경을 바꿀 때 이 우거지를 통해서 이제 그 식이섬유를 주게 되면 된장에 있는 유산균이라든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또 유산균을 따로 이렇게 복용을 해도 좋습니다. 락토바실러스균은 1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소장의 그 장 환경을 주로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고 비피더스균은 대장의 이제 주요 그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대, 요것은 1세대고 요건 2세대고 3세대는 LGG, BB1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아토피라든가 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GR1, RC14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계에 좋습니다. 그리고 칠색야채, 빨주내초, 흑백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라이코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리고 SOD라고 하는 즉 항산화 식품이죠. 그리고 해조류, 생선, 하얀 고기. 이것은 붉은 고기는 이제 고지혈증에 이제 나쁘고 하기 때문에 하얀 고기를 쓰는 것이고 소식을 해서 이제 소화력을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333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30분 동안 식사하고 한 번 입에 넣으면 30번을 씹어서 넘긴다고 하는 이러한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건강 식이요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의 핵심 사항은 통곡식,
현미식, 과일, 채소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좋고요. 채소는. 그리고 소식은 이제 333 식이요법과 인스턴트 식품을 제한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포화지방을 제한하고 금연과 절주를 하고, 그리고 맛이 아닌 기능과 건강, 영양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산균을 만들려면 이제 유산균은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가 닿지 않게 해서 나무로 된 스푼이나 유리그릇으로 티백 버섯과 우유를 섞어서 공기가 잘 통하는 천으로 막고 20에서 25도 정도 3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한 뒤에 24시간 정도 보관하고,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쏘이지 않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채로 걸러갖고 티백 버섯을 걸러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고, 이제 식감을 이제 주기 위해서 과일 뭐 이런 것도 좀 첨가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김치 유산균과 비슷하게 이제 내산성 산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입니다. 이제 이것이 있어가지고 장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모균과 유산균 역할을 해주고, 독소를 제거하고 장애 면역력을 증가하고 비만 세포를 제거해주는,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산균인데, 이러한 그 유산균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복용을 해주게 되면 건강 식이요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공부했죠. 정의를 내렸고, 세포, 대사, 체질, 질병 예방, 식이 처방,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영양학의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사량, 활동, 에너지량 계산하는 것도 공부했고, 식품 영양에서 5대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했고, 식품의 분류, 식품 교환표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3대 영양소 소화 과정에 대한 것들, 영양분 분해 과정과 소화 효소 분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진 식이요법으로 노인, 고지혈증, 콩팥병, 심혈관계 질환, 위, 식도 질환, 당뇨, 빈혈, 암, 비만 등에 대한 그 임상식이요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음향과 사기 오미론에 대한 공부를 했고, 약선 식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으로 맞춤 식단 작성하기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습 시간에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맞춤 식단표를 가지고 이 맞춤 식단표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메뉴를 정하고, 이제 표준 체중에 맞는 이제 하루 필요량을, 에너지량을 산정한 뒤에 거기에 맞는 식품 교환 단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식품 단위가 결정되면 이제 식품을 서로 교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곡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군 이런 군별로 이제 메뉴를 정하는 이러한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 실습은 실습 시간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9주차 식이요법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